자, 교재 49쪽입니다. 중간에 4번 사무소의 공동사용이라는 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사무소는 몇 개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딱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지금 단어는 공동사무소 이렇게 제목이 돌았습니다. 공동사무소를 중간에 4번 공동사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갈로 열고 공동사무소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도 반드시 또 한 문제가 나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동사무소라고 적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목하시고 법조문 보기 전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건 안 그려도 됩니다. 공동사무소가 뭐냐? 그러면 사무소는 몇 개만 둬야 된다? 딱 하나만 두고 영업하라고 지금 배우셨죠? 여기에 사장님인 개공사가 등록을 하고 대표자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직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소공사 들어보셨죠? 또는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 이런 직원들하고 사장님이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하고 친한 개공사가 이렇게 있겠죠? 야, 나도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용하자. 2명이 와도 되고 3명이 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해하셨습니까?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면 첫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죠?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하나 중개사무소로 나왔어. 근데 이게 월세가 한 700~800만 원 낸다. 아우, 그럼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런데 세 사람이 같이 사용하면 월세 200만 원만 내더라도 그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함으로써 일거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일거리를 많이 받는 것을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옛날에는 합동사무소 그랬어요.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서 공동사무소로 바뀝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밖에 시내에 나가시면 이렇게 간판이 무슨 합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이제 앞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앞에 쪽으로 가면 변호사 합동사무소 이런 거 여러분 보일 겁니다. 또는 법무사 합동사무소 이런 게 보입니다. 합동사무소를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공동사무소라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사무소 하나 만들면 여직원 한 사람 있어야 되겠죠. 업무 보는 직원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고용 부담이 있는데 변호사 3사람이 한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면 여직원은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변호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합동사무소 이런 것도 유지가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림을 딱 보시면서 공동사무소는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동사무소를 만들도록 해줍니다. 자, 1번. 지금 말로 했는 게 법조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줄 것입니다. 다른 개공사와 거기만 줄 딱 꺼놓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여기 있는 개공사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공동사무소를 만들어야 돼. 법인은 법인끼리만 만들어야 돼. 부칙6조는 부칙끼리만 만들어야 되니까 끼리가 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 줄을 딱 끄셨잖아. 다른 개공사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끼리에서 뭘로 바뀌었다? 안끼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해 준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해도 되고 법인과 부칙6조도 되고 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다 가능합니다. 아주 문호가 확대됐다는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끼리에서 뭐가 가능하다? 안끼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 조문에서 알 수 있다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시험 조문에서 끼리, 안끼리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 지금 그죠? 다른 개공사와 설치할 수 있으니까 끼리만 설치하라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의 느낌을 잘 가지시고, 자, 그러면 여기 개공사가 사무소를 갖추고 일하는데 이 개공사들이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끼리끼리도 되고 안 끼리도 가능한데 들어올 때는 이 개공사에 뭐는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는 첨부하고 들어와야 돼.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붙었죠. 2번 공동사용 방법.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동그라미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이전의 동그라미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사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는 첨부하고 들어와라. 그죠? 이해되겠죠?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같이 사용하는데 시험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다른 개공사가 아니고 이 건물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쓰면 건물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다? 다른 개공사의 승낙서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다른 개공사 밑에다가 임대인의 승낙서 X 표시해 놓으셔야 돼. 여기까지.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수업할 때 이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시험지를 탁 받아들면 지금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같이 갈 거예요. 왜? 경비를 절감하고 이러려면. 그러면 그 건물 주인한테 허락받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온다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누구의 승낙서라고요? 다른 개공사의 승낙서지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공동사용의 제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사용의 제한의 줄 하나 끊으시고 공동사무소를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일거는 덜이지만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한번 봐요. 동그라미 1번 업무정지 개공사 거기만 줄 꺼놓고 업무정지 개공사까지만 줄 거고 다른 개공사에게 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업무정지 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공사는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읽읍시다. 업무정지 개공사가 또 거기 한 줄 꺼놓으시고 업무정지 개공사 줄 끊고 다른 개공사의 중개 업무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는 없다. 자, 즉 1번, 2번은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없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죠? 업무 정지 중인 자는 만들 수 없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읽어는 들었지만 당연한 이야기예요. 한번 봐요. 지금 이 사람, 이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겠지. 자기 사무소를 갖추고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 우리말로 하면 영업 정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업 정지를 딱 받으니까 쭈구리 영업 정지 받았다고 나 친구 사무실로 가서 공동으로 생활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읽어 드렸지만 당연한 거잖아. 업무 정지 중인 자는 공동 사무소를 만들 수는 없다. 그래 상식이니까 사실은.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이 업무 정지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그대로 공동 사용해도 된다. 이 내용이 거기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요거 하나는 주의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업무 정지를 받더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나머지들은 공동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가지를 읽어 드린 겁니다. 두 가지. 자, 이제 넘어가면 50페이지 인장 등록이라는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 딱딱 들어옵니다. 자, 지금 제목이 뭐라고요? 인장 등록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스토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절차를 따라갈 건데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들으셨죠? 자, 등록을 한 사람이 개공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개공사들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영업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기를 사무소는 몇 개만 둬야 된다? 한 개만 둬야 된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사무소를 설치했으면 간판은 이렇게 걸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자가 광고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소면 가격도 적어야 된다. 이런 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판을 걸고 영업하던 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간판을 철거할 의무도 있다. 이런 거 들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광고를 할 때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까지 들으셨고, 이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다. 뭐 등수보자는 게시돼 있다. 그러놓고 영업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이런 걸 공부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사무소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자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공동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다? 이거 공부했고, 주의해야 될 게 몇 개 있죠. 어떤 거 끼리끼리도 가능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 느낌 쫙 왔습니까? 그 다음 사용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공사의 성낙서는 첨부해서 같이 사용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공동사무소까지 들었다면 이제 사무소에서 중개업을 이제 시작하겠죠. 사무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단원에 접어들었다고요. 자, 묻기를 인장이 뭘까요? 인장이 도장이죠. 지금부터 도장을 등록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하시기를 왜 도장을 등록할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도장을 탁 찍죠. 근데 이 계약서가 사고가 났어. 뭔가 잘못됐겠지. 사고가 나면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공사는 내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사고 난 거 다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계약서가 문서가 사고가 나면 이걸 누가 작성했느냐 책임을 소재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 도장을 딱 찍으면 보면 안다고.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인장을 등록해 놓고 영업해야 된다라는 단원이에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고 개공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인장을 등록한다. 사용하는 도장을 등록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문에서 문제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제가 읽어드리고 시험에 물을 테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1.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때 전자문서로도 등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처음 나오는 단어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자문서 하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자, 다시. 지금 밖에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신고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그죠? 이 놀 때 전자문서가 많을까요? 직접 가서 하는 방문 신고가 많을까요? 전자문서가 99%입니다. 99%. 그죠? 그런데 방문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 말은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1번 지문에서 조문에서 시험에 문제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묻습니다.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누구랍니까? 거기서 찾아내겠습니까? 개공사 및 소공사는 이랬잖아요. 그러면 인장 등록한 사람은 몇 사람? 2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 이건 자동으로 알아들어야 돼. 그 다음 2사람이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하래요? 업무 개시 전. 이거 찾아내겠습니까? 업무를 하기 전까지만 등록하면 돼. 근데 이거를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이런 문제에 당한다고 여러분들은. 그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등록하래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 등록관청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장소 나왔죠? 등록관청에. 자, 마지막으로 묻는 거.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허가받습니까? 등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문 하나에 문제가 4개가 숨어 있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인장을 등록할 사람 누구? 개공사 및 소공사 2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걸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이런 데 당하면 안 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언제 뭐합니까? 등록합니다.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그죠? 옆에다가 신고해야 한다. X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지문 하나에 문제가 4개가 숨어 있는 걸 지금 짚어드렸고, 또 여기 개공사가 탁 누르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3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게 3사람이 자동으로 보일 때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돼 가는 거예요. 그 내공이 쌓인다. 이렇게 말해요. 자, 개공사 하면 자동으로 누구?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침육조가 있다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공사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은 거 뭐 공인중개사 대략 한 80% 된다 그랬죠. 법인은 5%, 부칙육조는 한 15%인데 부칙육조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모두 몇 사람? 4사람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죠? 개공사 하면 3명이 착 보이니까. 자, 그때 2번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줄 걸까요? 개공사는 업무 정지 받습니다. 소공사는 자격 정지 사유죠. 이제 위반 사항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내려가면 드디어 2번 등록해야 될 인장의 종류. 자, 등록해야 될 사람이 무슨 도장을 등록하느냐 하니까 2번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상 개공사, 소공사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mm에서 30mm 줄 닦아놓고 이상인 이내인 인장해야 한다. 자, 대답해 주세요.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 소공사는 무슨 도장 등록합니까?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표상에 이름이 있고 실제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겠죠. 크기가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장을 일명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그 막도장이 크기가 7mm에서 30mm 안에 들어가고 거기 있는 이름들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입니까? 그럼 이 도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밖에서 인감도장 쓸 일이 많을까요? 막도장 사용할 일이 많을까요? 그거 전부 다 막도장 사용합니다. 인감도장 잘 사용 안 합니다. 인감도장은 뭐 집을 사고 팔거나, 그죠?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집을 사고 팔 일이 1년에 잘 있다 없다? 몇 번 없잖아요. 사망보험은 평생에 한 번 있어요. 죽으면 받는 거. 이런 큰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평소에는 인감도장 쓰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요즘 도장도 안 쓰고 전부 사인다 하는 세월이지만, 도장을 썼다 하면 막도장이에요.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할 때 인감도장 가져간다, 막도장 가져간다. 막도장이잖아요. 거의 다 쓰는 게 막도장이에요. 왜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 소공사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다? 가로, 세로 7에서 30mm인 인장. 우리 일명 이걸 막도장을 등록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막도장 등록합니까? 이래는 안 나오겠지. 막도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을 등록합니다. 이 규격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이게 7mm에서 30mm를 규격을 안 줘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개사 자격증 합격했어요. 합격하니까 되게 기분 좋았겠지. 드디어 이제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이제 사장님이 됐겠지. 인장 등록하라 그랬잖아. 그죠? 인장을 등록하는데 임금님만한 옥새 도장 이런 거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앞에 용머리 갖다 붙여갖고 거북이 하나 붙여놓고 그죠? 이런 걸 하나 기분 좋게 만들어갖고 사용한다. 그럼 이거 계약서 퍽 찍어버리면 계약서 하나도 안 보여요. 이래 못하게 하려고 7에서 30mm라고 규격을 준다고.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낸다고 이거를 그죠? 이거 법을 안 해놓으면 이따만한 옥새 같은 거 하나 찍어가 쓰는 사람이 있을걸요 분명히.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도장 하는 말 들어봤나요? 콩도장이 뭔가 하면 도장 이따만한 거 있어요. 아, 이것도 크다.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콩을 일본말로 마매라 그래요. 마매인 그래요. 이 도장은 어떤 뜻을 하면 왜 금전 출납부 같은데 123만 원 받았음 하면 여기 받았다고 도장 하나 딱 찍어주는 거예요. 작은 거 보셨죠? 이런 콩도장도 쓰면 안 돼.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이 준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얼마에서 얼마라고요? 7에서 30mm 이런데. 그래 일명 이걸 우리는 막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그럼 법인은 무슨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바로 밑에 2번.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밑줄 쫙 긋습니다. 무슨 도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라 그랬습니다. 이 법인의 인장이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어올 때마다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비슷하게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은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대표자 인장 등록하면 개인 도장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근데 이 말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죠? 특히 사회생활 안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법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 법인의 도장입니다. 뭐 서울, 중계,
주식회사. 이게 법인이잖아, 그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런 도장을 법인의 인장이라 그래요. 이런 도장을 등록해야 되지.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이 도장을 등록하는 거 아니라고. 대표이사 김갑동 도장 들어가면 개인 도장 됩니다.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법인의 인장은 대표자 인장 들어오면 틀립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럼 도장을 찍으라 하면 삼성전자라는 도장을 찍어야 되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갑동 이 도장이 아니라고. 그죠?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법인에는 법인도 있지만 아까 공부하셨죠?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을 뭐라 그랬죠?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무슨 도장일까요? 바로 밑에 3번.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밑줄 걸까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줄 쫙 꺼놓고 밑에다가 지배인이라고 세 글자를 적으셔야 돼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는데 그걸 뭐라고요? 지배인이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합니다. 지배인이라고 적어놓고는 지배인이 뭘까요? 하면 한 달만 있다가 말하기를 지배인은 부킹시켜주는 사람. 부킹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부킹할 때 지배인은 사람 인자를 씁니다. 사람이니까. 이 인자가 아니고 지금 인 할 때는 인장할 때 인,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뭘까요? 하니까 숨도 안 쉬고 부킹시켜주는 사람. 이거 날 세요 그러면. 지배인이 뭐라고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은행도 법인이니까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뭐 서울에 있겠지. 여기서 국민은행 수원 지점을 만듭니다. 오늘 들었잖아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사무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수원 지점장 김갑동 만약에 이런 도장을 등록하고 영업을 합니다. 또 김갑동이 이동해가지고 이얼순이 오면 이얼순 도장을 등록하고 또 바뀌면 다른 사람 도장.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지점에는 본점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니까요. 그래서 보나마나 이렇게 돼 있겠죠.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이라는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람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관리하면 돼. 이 도장을 뭐라고 부른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사무소 지점들은 지배인 도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본점에 딱 가면 수원지점, 서울, 서초지점, 강남지점, 점당내 도장들을 쫙 등록을 해놨겠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르지 부킹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해야 될 사람 나타났고 무슨 인장인데를 설명했습니다. 내려가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3번. 자, 인장 등록 방법. 자,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주목합니다. 책 보지 마시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 도장을 쓰기로 해서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입니다. 또는 법인이면 법인 자체 인장이 있겠지. 그럼 이 도장을 쓰기로 했으면 이 도장을 직접 들고 와서 등록할까요? 들고 가지 않을까요? 등록하는 방법이 들고 가서 등록한다? 안 들고 간다? 안 들고 가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먼저 책 보지 마라 그랬어요. 직접 안 들고 가고 이렇게 등록합니다. 방법. 동그라미 1번. 인장 등록은 별지 서식인 밑줄 딱 껐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줄 꺼놓고에 따른다. 그리고 도장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딱 갖다 내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식 따른다. 그런데 2번 법인인계공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요줄 껐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무슨 뜻이죠? 법인은 어떻게 한다? 인감을 하나 떼가지고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하지 도장을 직접 덜렁덜렁 들고 안 다닌다는 걸 잘 보셔야 돼. 그죠? 자, 다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공인중개사 부칙6조 소공사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다니까. 그죠? 양식에 도장 딱 찍어서 갖다 내는 게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법인은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것으로서 가름한다. 됐죠? 방법 보셨고 하단에 예외는 같이 보면 됩니다. 마지막 4번 인장의 변경입니다. 여러분 등록했던 인장을 왜 변경할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겠지. 그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또는 소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변경을 하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7일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내려가면 큰 2번 이런 변경 등록은 역시 인장 변경 신고서라는 신고서 양식이 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있는 7일을 그죠? 여러분 어디로 갖다 붙이는가 하면 제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제일 위 동그라미 1번 한 봐요.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잖아 봐요. 그죠? 이 7일을 어디서 받는 거를 거기 턱 갖다 붙여 놓는다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들을 때는 편안하게 듣는데 시험 문제 칠 때는 문제 칠 때마다 틀린다니까. 그죠? 자, 다시 인장 언제까지 등록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변경할 때는 언제까지? 7일 내로. 됐죠? 이거 딱 의식해 놓으셔야 돼.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전달했고. 제목 하나에 한 문제라 그랬죠. 자, 이제 사무소를 갖추고 영업할 때는 인장 등록하고 영업해야 돼요. 그 인장 등록은 어떻게 하고 무슨 도장을 등록하고 언제까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면 오른쪽 51페이지 휴업과 폐업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들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휴업이 뭐지요? 좀 쉬는 거예요. 왜 쉴까요? 피곤해서. 그죠?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잘 안 됐어. 그래. 뭐 잘 안 되기는 뭘 잘 안 돼. 피곤해서 쉬는 걸 휴업이라 그래요. 그 다음 폐업은 뭐지요?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죠? 하기 또 안 됐어. 그런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기 싫어서. 그죠?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를 폐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사무소를 차려놓고 영업하다가 개공사는 언제든지 좀 쉴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어. 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휴업, 폐업을 하는 건 자유인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휴업, 폐업, 신고라는 단원으로 접어드는데, 자, 부칙 6조인 개공사는 한번 폐업하면 자격증 따기 전에는 다시는 이제 개업을 못 하겠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휴업해도 되고 또 다시 폐업해도 되고 한 달 있다가 다시 개업해도 되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휴업, 폐업이라는 것도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이어지는 가벼운 단원인데 또 제목이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게. 자,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공사는 사모를 초과하는 동그라미 딱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사무소 줄 것입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줄 것이었습니까? 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크게 방문 신고만 이래 적어야 돼. 그죠? 아까 했잖아요. 전자문서도 되고 뭐 다 된다 그랬잖아요. 세월이 그런 세월인데 인터넷 세월인데 근데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거. 휴업,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영업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거 적어놨잖아요. 전자문서 X 이렇게 딱 적어놨잖아요. 그죠? 결국은 무슨 신고만 해야 된다? 방문 신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딱 있다고. 그죠? 나머지 것들은 방문해도 되고 전자문서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된다. 이해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3월을 초과하여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는 이러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이거 장난 아닙니다. 3월 초과 딱 잡으셔야 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번 31회 때도 들어왔지만 개공사는 잘 들어봐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할 수 있다. OX. 오라니까 자유롭게 휴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휴업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OX. X라니까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한다니까요. 그럼 이 말은 뭐를 요구하죠?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월 초과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보고 있으면 설렁설렁 따라가요. 점수도. 그죠? 자,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이 3월 초과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3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해야 된다. XX. 3월 이상이 아니고 3월 초과예요. 3개월까지 괜찮다니까. 3개월 1일부터는 이제 신고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항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OX. X라니까 3월 초과할 때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강조를 하는지를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강조하는 거. 그러면 3월을 초과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만 휴업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기준 한번 봐요. 얼마 가면 동그라미 3번 내려오면 휴업 기간은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기준이 탁 들어오잖아 봐요. 그죠? 근데 만약에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3월을 초과할 때는 신고하라 그랬죠. 어떤 놈은 나 15년 휴업할게 이래 들어옵니다. 15년 휴업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왜 15년 휴업합니까? 하니까 휴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저승사자한테 그런 소리 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완전 맛이 간 사람 나온다니까요. 30년 휴업하겠다.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놨다니까.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안 만들면 나 30년 휴업할게. 이런 사람이 온다니까요. 왜 30년 휴업한다고요? 휴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소리 한다니까. 정신없는 소리. 횡설수설막 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휴업은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상 할 수도 있겠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요양, 동그라미. 징집으로 인한 이병. 이병이 뭐죠? 군에 가는 거예요. 이병, 동그라미. 바로 옆에 취학, 동그라미.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러하지 아니하다가 6개월 초과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요양이 뭐죠? 병으로 입원하는데 6개월만 휴업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거, 이병. 취학이 뭐죠? 학교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다가 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 대학원이 보통 2년 코스인데 6개월만 휴업해갖고는 대학원 못 다니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취약의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있다. 세 가지예요. 가볍지만 시험에 들어옵니다. 자, 2번 폐업 신고임 뭐. 자, 폐업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1번 개공사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왜 폐업하죠? 하기 싫어서. 폐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역시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언제까지 미리 신고해라. 이때도 방문 신고할 수밖에 없죠.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그죠? 전자문서는 안 된다. 그래 놨잖아.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배웠지만 동그라미 2번 폐업 사실을 신고하면 지체 없이 간판도 철거해야 된다. 아까 간판 철거하는 거 세 가지 배웠습니까?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취소당하면 그건 다 됐고, 자, 변경 신고 됐고 재개 신고 다 됐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한번 봅시다. 5번 분사무소도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휴업 및 폐업 신고의 경우 신고 필정의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니까 아까 들으셨죠? 서울 강남에 주된 법인이 있습니다. 서울 중개주식회사가 있고 경기도 구리시의 분사무소를 지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분사무소를 문 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디? 주된 사무소에 가서 신고한다고.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된 건 모두 어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아까 계속했던 거예요. 신고합니다. 제 밑에 위반 시의 제재입니다. 1.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줄 거 볼까요? 6개월을 초과. 아까 휴업은 6개월 넘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6개월을 초과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임의적 취소 하나 줄 거고. 하나 더 2번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 휴업, 폐업에 대한 제재가 두 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하지 말고 제일 밑에다가 당구장표 해놓고 받아쓰기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개정이 됐고 원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년에는 100% 나옵니다. 당구장표 해놓고 받아쓰기.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재가 빠졌기 때문에 받아쓰기 합니다.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 점 찍고 등록관청 점 찍고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하면 된다. 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받아쓰기 해드렸습니다.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건 지금 입문서니까 가볍게 가서 그런데. 자, 지금 받아쓰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자, 그걸 받아쓰기 했고 이제 주목합니다. 자, 여러분 폐업할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남 서초동에 강남 뭐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합니다. 폐업하면 아까 했잖아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에 미리 신고하라. 방금 들으셨잖아, 그죠? 그래 신고를 하고 나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죠? 사업자 등록증도 별도로 받아서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관할할까요? 관할 세무서에서 관할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제 등록을 폐업하고 사업자 등록을 받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그지? 그럼 강남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또 폐업 신고했어요. 신고 몇 번 했다고요? 2번 가야 돼. 거꾸로도 돼. 자, 북대구, 저기 강남 세무서에 가서 내가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폐업 신고했어요. 그죠? 그러면 또 등록관청에서 또 폐업 신고죠. 2번 갔잖아. 그죠? 이거를 그 중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러면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 강남구청이 관할 세무서로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줘요. 그럼 2번 신고할 거 몇 번 가면 된다? 1번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가도 돼요. 강남 관할하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부터 내가 먼저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관청으로 중개사무소 폐업을 해준다고. 됐습니까? 요게 법이 도입이 됐다고요. 언제? 올해 4월이에요. 올해 4월이니까 올해 10월달에 지금 시험 지나갔잖아. 그죠? 요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출제 안 했어. 여러분한테는 이건 100% 나와야 돼. 개공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출제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정리하시면 되죠. 지금 제가 그냥 받아쓰기 한 건 그냥 가볍게 이해만 시켰고, 기본서가 나오면 법 조문을 보게 될 건데, 폐업신고 몇 번 하던 것을, 2번 가던 것을 몇 번만 가면 된다? 1번만 하면 된다. 요거 입력해 놓으시라고. 그죠?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법 조문으로 확인할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교재 52페이지. 이제 사무소를 갖추고 인장도 등록했습니까? 인장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업 폐업에 대한 것도 공부를 했다면 드디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 그죠? 그 중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단은 52페이지가 중개 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고 돌았어요. 이제 일을 시작하는 단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중개 계약 및 하니까 여러분이 중개계약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야기가 시작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니까 중개계약은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어요. 파는 사람을 매도인 이렇게 부르죠. 갑이 있고,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을이 있어요. 을을 매수인 그러겠죠. 여기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이런 뜻이겠죠.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라는 매도인이 있고, 그것을 사주세요 하는 매수인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계약을 하면 개공사가 뭐 받습니까? 중개 수수료 보수를 받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뭐가 나왔는가 하면 중개 계약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돼요. 그럼 중개 계약이 뭐냐 하고 물으면 그림으로 기억해요. 좀 이따가 이제 법조문을 보여드리겠지만,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 계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중개 계약이라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매수자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 계약이라고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매도인도 의뢰인이잖아.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는 것도 중개 계약이겠지. 그죠?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중개 계약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 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 보고 대답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개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 계약이랍니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이 중개 계약을 강조하려고 그죠? 항상 여러분한테 거래 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거래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 계약이랍니다. 다른 말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 계약입니다. 명백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특히 시험 합격해서 현업에 있는 분들조차도 야,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놈이 그놈이다는 말은 구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죠? 지금 현업을 하시거나 1년 동안 중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오늘 계약을 하나 깨졌잖아. 할 때 계약이 거래계약인지 중개계약인지 구분 안 합니다. 오늘 계약했는 거 잘 되었나?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 라고 말할 때 계약이
중개계약, 거래계약을 구분 안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점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래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 보고 대답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각과 을 사이에, 우리말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걸 다른 말로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계약이잖아. 그죠? 명백하게 다르죠. 그거를 그놈이다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 50%는 넘는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계약 잘했나? 계약이 깨졌나?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 할 때 중개계약인지 거래계약인지를 구분 안 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구분 안 해도 돼요. 일만 잘하고 돈만 잘 벌면 되지만 시험 치는 수험생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엉망진창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계약서 있다 없다. 법으로 돼 있어요. 거래계약서 법에 없어요. 근데 없지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5년간 보관하라 이렇게 배워요. 근데 중개계약서는 법의 서식은 있지만 보관 안 해도 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다 다르잖아. 그죠? 이거를 근데 그놈이다. 그러니까 언제는 양식이 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또 없단다. 보관 안 한단다. 보관한단다에 정신도 못 차린다고. 그래서 이게 기초예요.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보고 다시 대답해요.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그림 보면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그게 중개계약이에요. 거래계약은 무엇입니까?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르죠. 명백하게 다른데 이걸 그놈이다 이것은 날셉니다. 남학생한테 물었을 때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학생한테 물었으면 대답이 뭘로 나올까요? 웃을 일이 아니고 여학생한테 물으면 그게 그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명백하게 다르니까 물어보자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다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어쩐지 거래계약이 좀 더 중요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중개계약을 하는 이유가 거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좀 더 중요한 게 거래계약은 사실은 맞는데 이 중개계약은 누가 개입돼 있다? 개공사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시험에 더 잘 나와요. 물론 거래계약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누가 개입돼 있다? 개공사가 개입이 돼 있다고.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에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와야 이제 일이 시작되잖아. 그죠? 그럼 이런 중개계약의 종류가 우리 법에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어요. 이때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가볍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재 52페이지입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상단의 제목 1. 일반 중개계약 및 전속 중개계약 하는 거 찾았습니까? 그때 1번 내려가면 일반 중개계약. 자, 제일 법조문 보지 말고 제일 밑에 봅니다. 52페이지 제일 하단 동그라미 1번.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줄 것입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하고 있죠. 의뢰인은 하니까 갑이나 을이 의뢰인이잖아. 그죠?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라고 개공사에게 중개계약을 의뢰할 때 이런 말로만 하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얼마에 사주기로 했는데 수수료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이런 중개했는 것에 대해서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다고. 작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봐요. 주목.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매수자가 하면 돼 봐요. 부동산 하나 사는 사람이면 개공사에게 뭐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라고 말할 때 말로 합니까? 계약서 작성합니까? 전부 말로 하잖아. 여러분도 말로 하잖아. 지금 그죠? 자, 다시. 여러분이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개공사에게 우리 집 얼마에 좀 잘 팔아주세요. 말로 하지 문서로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잖아. 어떤 물건을 언제 팔아주면 수수료를 얼마로 합시다. 이래 적으면 내용이 더 정확하지만 현장에서 안 적는다니까요.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좀 이따가 내려오는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일반 중개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제일 밑에 박스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적어라. 물 동그라미.
2번 거래 예정 가격 가 동그라미. 디귿 예정 가격에 대해서 보수. 자, 이거 4억에 팔리면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 딱 적어놓고 영업해야 돼.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기잖아. 그죠? 보수할 때 보 동그라미 보. 그 다음 마지막 개공사와 의뢰인간이 준수해야 될 사항 준. 아니다. 준이 아니다. 수에 동그라미 해야 된다. 수. 자, 개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수 동그라미.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그 지금 동그라미는 네 가지를 옆에 박스 빈 칸에 크게 적어봐요. 물, 가, 수, 준을 기재해야 된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작성을 하게 되거든. 다음 네 가지를 기재해야 된다. 네 가지 제목이 뭐라고요? 물, 가, 수, 준을 기재합니다. 물이 뭐였죠?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가, 예정 가격, 수가 준수해야 될 사항, 준수. 그 다음에 보수도 적어놓고 해야지 보수가 안 생기죠. 중개 보수할 때 수. 그래서 물가, 중개 보수할 때는 보죠. 물가, 수, 준을 기재해야 된다. 에이, 제가 많이 헷갈렸다. 자, 다시 기억.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어디 동그라미? 물. 거래 예정 가격 어디? 가. 그 다음에 예정 가격에 대해서 중개 보수할 때 어디? 물가 수준이니까 수 동그라미 수.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뭐 순수는 관계없습니다. 리얼 그 밖에 준수해야 될 사항 뭐? 준 동그라미.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뭐를 기재해야 된다? 물가 수준을 기재해야 된다. 그럼 좀 듣기가 편하죠. 그죠? 자,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물 하면 물이 뭔데? 가가 뭔데? 몰라도 돼. 아직 시험 때까지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컨트롤에 탁탁탁탁 잡아내셔야 돼. 물가 수준이란 네 가지를 기재하는데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취득에 따른 조세, 세금도 기재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공법상 제한사항 기재해야 된다. X잖아요. 이런 게 답으로 줄줄줄 막 엮여 나온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뭐를 기재해야 된다? 물가 수준을 기재한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가지 잡아놓고 천천히 익혀나갑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제일 상단. 자, 그것을 기재하는데 상단에 2번 일반인의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이 요청이 있더라도 개공사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작성할 의무도 없고 작성했더라도 교부하라 이런 의무도 없다고. 그죠? 일반적인 중개계약의 특징이에요. 그럼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기재하는 게 뭐다? 물가 수준 네 가지는 기재해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단원이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전속 중개계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중개계약으로 이게 서론을 딱 깔고 출발하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내려가면 2번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체크할 겁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